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대법원이요. 대법원이 김상환 대법관이 후임으로 추천할 37명을 이제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37명의 후보자를 공개를 해서 이제 의견을 청취합니다. 누가 나가느냐? 김상환 대법관이요. 12월 27일 날 퇴임을 합니다. 김상환 유명하죠. 바로 이제 진보 좌파 대법관으로 유명하잖아요. 김선수, 그다음에 김상환, 노정희 다 나갔고요. 이제 남아 있는 좌파 대법관은 이제 두 명이 남았다. 이제 조국이하고 대학 동기 구속까지 됐던 운동권 이형구죠. 지금 조국 사건이 늦어지는 게 이형구가 들고 있는 거야. 미안하니까, 친구니까 내가 여기 그냥 결론은 못 바꾸는데 조금 시간 끌어줄게. 너 조국이 이렇게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친구니까 좀 도와주겠지. 이형구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오경미 제가 잘 알거든요. 오경미 둘이 남았는데, 오경미는 만나보면 이게 자기는 중도래. 계속 황당하죠. 오경미 판결 보십시오. 제가 그 과정을 운동권 다 알거든요. 그 좌파들 다른 사람들 몰라도 저는 서울대 다 선후배들 있으니까 자주 만나니까 알잖아요. 아주 좌파입니다. 두 명이 남은 건지. 이형구하고요, 오경미 둘이 남습니다. 김상환 대법관이 12월 27일 날 퇴임합니다. 이번에 후보 명단을 보면요, 여중에 보면 이게 정계선,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정계선 이름 들어봤죠?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로 가장 유력한 1순위가 정계선인데, 겨이 지금 법원장이죠. 아마 정계선이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죠. 근데 정계선이는 이제 대법관도 거론되고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도 거론되니까 아마 이제 대법관은 안 시켜줄 겁니다. 왜? 대법관은 조혜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계선이는 아마 헌법재판관으로 갈 거예요. 얘는 1순위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저하고 친한 또 황필규 변호사예요. 시민운동하는. 그것도 다 유명한 운동권입니다. 황필규 하면 서울법대 학생회장이에요. 거기에 부인도 운동권, 남편도 운동권. 정계선은 우리법연구회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까지 핵심 멤버예요. 김명수. 그러니까 지금 서부지방법원장이에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사법고시는 어떻게 수석했어. 근데 운동권에서 유명하다 했잖아요. 남편도 유명해. 황필규. 그러니까 정계선. 이분은 이제 헌법재판관 갈 거 없고, 여기 대부분 보면 이제 판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조혜대 대법원장은 이상하게 서울대 출신의 진짜 엘리트 판사길을 걸어온 서울 고등법원에 잘 나가는 판사들 있잖아요. 이런 분을 대법관으로 뽑아요. 옛날에 문재인은 어땠어요? 문재인은 말도 안 되는 김명수, 춘천지방구 김명수, 완전히 그쪽을 대법원장 시키나니까 민변 출신의 완전 변호사만 해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대법관이 되니까 내용을 압니까? 정치 투쟁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때는 이게 개판이었죠. 김명수 체제 동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면서 이제 완전히 대법원이 진짜 이제 실력파 엘리트들로 이렇게 교체가 하나하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이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법관으로서 이제 아주 실력을 인정받은 이런 실력자들, 이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 마용주, 황진구, 이런 이제 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 이런 사람 실력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지금 현재 올라와 있고요. 여러 이제 후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도 거기에서 이제 아마 3명을 추리면 조혜대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한다. 그래서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입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래 당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김상환 대법관도 추천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자기 후임이니까. 선임 대법관으로 김상환.
그다음에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게 법원에서는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다음에 그 법무부 장관 들어가죠. 박성재. 그러면 이게 대통령 뜻이 반영되는 거예요. 박성재. 그다음에 김영훈 대한변협회장도 그 워낙 우리 자유우파 보수잖아요. 김영훈. 그다음에 그 한국 법학 교수회장, 법학 교수, 그러니까 법대 같은 데 있잖아요. 로스쿨 말고 예를 들어 이제 뭐 동국대 법대 이런 법대 있잖아요. 거기에 그 회장이 조홍식. 그다음에 그 로스쿨 또 이사장이 있거든요. 홍대식.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쟁쟁한 분들이 보세요. 로스쿨, 그다음에 법대, 변협, 법무부 장관, 대법관 둘 쟁쟁한 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비당연직 중에 이제 그 외부인사 김균미 이화여대 교수, 그다음에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렇게 위촉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 법관도 대표한 들어갑니다. 이희준 일반 법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 9명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심사 의견도 받고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야, 이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완전히 지금 몇 명 나갔습니까? 근데 딱 둘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보통 중도 보수라 하죠. 보수를. 이제는 이제 대법원이 2명 빼고는 거의 이제 정상화됐다. 근데 그 2명도요, 임기 도중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다 바꿀 겁니다. 옛날에 문재인이가 거의 다 임명했거든요.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이제 도중에 다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저는 왜 대법원의 구성 정치성이 중요하냐면요. 옛날에 봤잖아요. 대법원에서 이재명이가 권순일이 도움으로 구살생으로 이게 살아나는 거 봤잖아요. 권순일이 로비로. 그만큼 이게 저는 대법원이 이게 딱 중심을 잡고 정상화되면요. 바로 이제 이재명이나 이런 이제 범죄자들을 최종적으로 이게 처벌해서 척결해가 완전히 뭐 정치판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이제 대법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이가 이제 이번에 11월 15일 날하고 25일 날 2개 선고되면요. 항소심은 이게 빨리 될 겁니다. 왜 정인이 선거법은 3개월 내에 올해 하라고 돼 있고요. 위정교사는 정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3, 4개월, 4, 5개월이면 이게 바로 대법원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게 내년 봄쯤에 대법원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제 이재명이는 진짜 신중하게 처리하겠죠. 왜? 대법원을 선고하는 순간에 딱 끝입니다. 이재명이 뭐 정치 출마하고 뭐고 이게 모든 끝나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도 이게 여론 대권 1위 야당 대표가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날아가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어떻게 예상하느냐. 대법원에 갔을 때 이제 보통은 4명의 대법관이 부를 가지고 이제 4명의 대법관실가 3개 조가 있거든요. 근데 부에서 이재명이를 딱 기각해서 완전히 영구퇴장시키는 부담이 될 겁니다. 왜?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아마 이재명 사건은 무조건 조국 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조국 사건은 이게 부에서 기각해 구속시켜야 돼. 조국이 하고. 이재명은 조국이는 12척이고 배가 이재명이 한 170척 되니까 다르잖아요. 무게감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사건은 이제 법률적인 쟁점이 있든 없든 제가 보기에는 원래 전화배치 갈 이유가 없어요. 법률 쟁점이 없으니. 그 무슨 법률 쟁점이야. 그게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뭐 백현도 이런 건데. 근데 그래도 대법원에서는 아마 저는 전략적으로 중요 사건을 분류하면요. 대법원장이 전화배치로 분류할 가능성이 저는 99.999% 봅니다. 이재명 사건은 몇 달 뒤면 이게 대법원 전화배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 헌법재판관들 이름 적듯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이게 심리할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이름 8대 0으로 가잖아요. 왜? 7대 1이나 막 이러면 이게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7대 1이나 막 이렇게 되면 뭐 이게 6대 2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때 현재 재판관이 8대 0으로 어떻게든 의견을 모아봤잖아요. 아마 이게 대법원에서도 아마 최대한 의견을 모아서 우리 13대 빵으로 이재명이 기각시켜 날립시다. 이렇게 일단 의견을 모아보겠죠. 뭐 그래도 끝까지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다? 가장 최근에 대법관이 된 가장 신참자,
최근에 대법관이 된 후배 있잖아요. 신참자부터 이게 그 의견을 밝힐 겁니다. 밝힐 거예요. 그냥 기각이냐, 아니면 이게 그 파기환송이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그 2심까지는 이제 그 당선 무효에 놓다 치고 뭐 그런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당선 무효인 무조건 놓죠. 그게 안 놓더라도 이게 또 대법원에서 유죄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유무죄. 뭐 만약에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놓았다면 기각 시기부는 끝나니까 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단 가장 밑에서부터 밝힙니다. 그러면 이게 뭐 몇 대 몇 가가 마지막에 그 숫자에 따라서 이제 가부 동수일 때는 줘야 돼. 대법원 이 캐스팅 보트를 치고 가부 동수가 아니고 이제 그 표 차이가 좀 날 때는 대법원장은 다수 견해에 붙는 게 관행입니다. 다수 견해. 아마 13명 그때 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빼고 다 할 겁니다. 그럼 13명이 될 거예요. 이때 저는 중요하거든요. 과연 이재명 편을 들어줄 사람이 현재로서는 이게 2명밖에 없다. 오경미하고 그 다음에 이형구 2명. 그러면 이게 11대2로 아마 기각돼서 이재명에는 영구 퇴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되는 거죠. 이렇게 예측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좌파 대법관들이 근데 모르죠. 그 사람들도 이게 눈치를 봐가 법조인의 최하 양심이 있다면 전에 헌재처럼 만장일치로 가자. 지금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재판관 한 명 만났더니 되게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더라고요. 참 이게 부끄럽죠. 그때는 완전히 뭐 공포 분위기에 8대0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된 이거 진짜 역사상 부끄러운, 근데 자기도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제 이름은 부끄러우니까 안 밝히겠습니다. 직접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 모르죠. 오경미나 이형구 덕에 그 양심이 있다면 이재명이 설마 무죄라고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만장일치로 13대 빵은 만장일치로 뭐 이재명이 날아갈지, 아니면 이게 2명이 그래도 뭐 좌파들한테 소신껏 한다 해서 이게 그 11대2가 될지.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내년 봄쯤에, 왜 항소심에 한 4개월 잡으면 내년 봄쯤에 그 대법원의 전랍의체로 이재명이 운명이 날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원의 구성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 김상환, 그 다음에 그 노정희, 그 다음에 김선수. 야, 진짜 이게 문재인 때는요, 한때 좌파 대법관이 덕실덕실했잖아, 압도적으로. 하나하나게 퇴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대법원장이 바뀌잖아. 대법원장이 바뀌니까 대법관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대법관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게 이재명이나 이런 데 그 조국이나 범죄자들이 설당이 없다. 설당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좋은 훌륭한 진짜 이게 법조인이 대법관으로 누가 되든 이번에 새로 임명돼 가지고 부디 이재명 같은 이런 데 그 범죄자들을 영구 퇴출시켜서 우리 그 법치주의를 살리달라. 법치의 최후보루로서 대법원이 살아야 법치가 살고 나라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